마치 한 편의 과학 수사극 같죠? 아주 강력하고 영리한 적, 바로 암과 맞서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우리가 가진 최고의 약물에 저항하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버린 그런 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만약에 약물 내성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던 암을 치료할 약이 사실은 이미 우리 동네 약국 선반 어딘가에 먼지 쌓인 채 놓여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럼 사건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대할 암은요, ALK 유전자 융합이라는 특정 돌연 변이를 가진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이 암은 처음에는 표적 치료제에 아주 잘 반응해서 이제 다 잡았나 싶은 희망을 주죠. ALK 억제제라는 아주 강력한 약이 있어요. 이걸 쓰면 처음에는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똑똑한 암세포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공격을 피하고 반격하는 법을 스스로 배워냅니다. 이걸 우리가 획득내성이라고 불러요. 이 암의 변화,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치료를 시작하고 딱 48시간, 이틀 만에 약효가 나타나서 암세포의 생존 스위치가 꺼져요.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면 암세포가 슬슬 적응을 시작하고요. 불과 6개월 뒤에는 약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슈퍼 악당으로 변신해버립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이렇게 진화해버린 암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내성 암세포가 유전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만의 고유한 지문을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유전자 데이터를 쫙 분석해봤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녹색 점들이 치료 초기 암세포고요. 보라색 점들이 6개월 뒤 내성이 생긴 암세포인데 보이세요? 유전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마치 다른 종처럼요. 이걸 암의 내성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조금 변한 게 아니에요. 비유하자면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피하려고 아예 운영체제, OS를 새로 싹 깔아버린 것과 같아요. 과학자들은 이제 이 새로운 생존 OS의 코드가 뭔지, 즉 암세포의 유전자 발현 시그니처를 완벽하게 알아내야 했습니다. 자, 그 코드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암세포가 살아남으려고 새롭게 스위치를 ON으로 켠 유전자가 무려 202개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생존에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스위치를 OFF로 꺼버린 유전자는 102개였어요. 자, 이제 됐습니다. 202개는 켜고 102개는 끈 이 내성 암세포만의 완벽한 유전자 지문을 손에 넣은 거죠. 이 암호 같은 내성 코드를 손에 넣었으니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코드를 거꾸로 되돌려버릴 수 있는 약물을 찾는 건데요. 이 넓은 세상에서 그걸 어떻게 찾냐고요? 바로 디지털 탐색을 통해서입니다. 여기서 커넥티비티 맵, 줄여서 CMap이라는 어마어마한 도구가 등장합니다. 이건 뭐냐면 수천 개의 약물이 우리 세포 유전자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그 모든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질병의 유전자 변화와 정확히 반대 효과를 내는 약을 찾아주는 일종의 분자 단위 소개팅 서비스 같은 거죠. 과정은 아주 명쾌합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낸 암의 내성 지문을 CMap에 입력해요. 둘째, 이 지문과 정반대 효과를 내는 약물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즉, 암세포가 켜놓은 202개의 생존 스위치는 꺼주고 꺼버린 102개의 스위치는 다시 켜주는 완벽한 카운터를 찾아내는 겁니다. CMap이 작동하는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질병이 만들어낸 유전자 패턴, 즉 입력값을 넣어주면 CMap이 수천, 수만 개의 약물 데이터 중에서 그 패턴을 정확히 뒤집어버리는 완벽한 짝인 출력값을 찾아주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이 디지털 탐정은 몇몇 유력한 용의자, 아니 후보 약물들의 목록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목록 맨 위에는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의외의 이름이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예상대로 기존의 항암제들이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이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하는 걸 증명했죠.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항암제도 아닌 약물 하나가 최상위권에 딱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 약물의 이름은 바로 에메틴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렇게 놀라운 발견이냐면요. 에메틴은 원래 기생충, 특히 아메바 감염 치료에 쓰던 약이거든요. 항암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약이죠. 컴퓨터가 뜬금없이 기생충 약을 내성암 치료제로 지목한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가장 중요한 순간이 남았습니다. 컴퓨터의 예측이 과연 진짜 살아있는 암세포에도 통하는지 실험실에서 직접 맞붙게 해서 증명하는 일이죠. 실험 설계는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일반적인 폐암세포 한 그룹,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슈퍼 악당, 내성 폐암세포 한 그룹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에 저용량의 에메틴을 투여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비교해보는 겁니다. 와, 그리고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내성 암세포가 에메틴에 의해 성장이 거의 완벽하게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왼쪽의 일반 암세포는요?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죠. 컴퓨터의 예측이 현실에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메틴이 대체 어떻게 이 슈퍼 악당을 무력화시킨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리셋에 있었습니다. 에메틴은 예측대로 암의 내성 유전자 지문을 정반대로 뒤집어 버렸어요. 특히 암세포가 생존을 위해 일부러 꺼두었던 단백질 생생 공장 관련 핵심 유전자 RPS17 같은 것들의 스위치를 강력으로 다시 켠 거죠. 결국 암의 방어 체계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 연구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첫째, 아주 까다로운 암에 대한 새로운 무기를 찾았다는 것. 둘째, 이미 안전성이 입증된 약의 새로운 쓰임새를 발견해서 신약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셋째, 이 방법론 자체가 다른 수많은 질병에도 적용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청사진이 된다는 겁니다. 빅데이터가 의학의 난제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거죠. 연구팀의 결론도 바로 이겁니다. 이번 연구는 약물 내성이라는 큰 벽 앞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훨씬 더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전략을 제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할 약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존재하면서 단지 올바른 데이터를 만나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날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데이터 기반 의학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